오늘 첫 번째 상담으로 문자부터 받아보겠습니다. 이 그룹주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여쭤봐 주셨는데요. 에코프로, 에코프로 머티, 에코프로 BM 세 종목 모두 마이너스 30% 이상인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렇게 저에게 걱정스럽게 연락 한 통 남겨주셨습니다. 어떤 이유에서 사실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모두 들어가시게 된 건지 그 이유가 상당히 궁금하고 언제 들어가신 건지도 한번 들어보고 싶은데 저희가 문자라서 상황을 완벽하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조금은 아쉽기는 하네요. 우선 오늘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까지 다 올랐습니다. 미국에서 자동차 쪽에 관세 면제해 줄 수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이야기 들려오면서 이 그룹주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았던 것 같은데 우리 시청자님은 그래도 아마 여전히 손실권에 계실 것 같아요. 지금 자리에서 이 세 종목 묶어서 어떻게 해봐야 좋을까요? 저는 그래도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라는 주식을 보유하신 분들의 평단가를 대부분 보잖아요. 그러면은 엄청 높아요. 이 종목이 한때는 그래도 30만, 에코프로만 놓고 먼저 말씀드리면 한때 30만 원 넘었던 주식입니다. 지금 현재가가 6만 1,900원이거든요. 그러면은 좀 몇 토막이 났는지도 참 정말 까마득하게 내려온 상황이죠. 그래서 에코프로를 가지고 있는데 손실이 30%밖에 안 됐다? 이거는 괜찮은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에코프로가 이제 우려가 됐던 것이 이제 뭐냐. 과거에 2021년도, 22년도, 23년도에는 분명히 앞으로 24, 25년도가 됐을 때는 배터리 시장이 더 커질 거라고 전망을 했었잖아요. 그랬는데 23년도에 정점을 치고 나서 갑자기 전기차 시장 쪽에 엄청난 불황이 닥치고 그것들이 지금 계속해서 영향을 주고 있죠. 2차 전지 배터리 기업들 간에 정말 그동안 출혈 경쟁들이 있어 왔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다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번 주를 보니까 상담 신청을 언제 해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 생각에는 오늘 하시진 않았을 것 같아요. 왜냐면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자, 최근에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실적이 나왔어요. 어떻게 나왔냐면 지난 2023년도까지는 나름의 그래도 흑자를 유지했던 기업이 이번에 대규모 적자가 나오는 것으로 이제 확정이 됐죠. 그동안에 적자가 나올 거다 그랬었는데 뭐 큰 이변이 없이 시장에서 예상했던 대로 결과가 나오게 됐어요. 우리가 이제 이런 상황이 됐을 때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악재가 드디어 해소가 되었다. 그러니까 악재는 이제 나왔는데 이미 투자자들은 예전부터 예상을 하고 있던 일이었었고 그게 터지고 난 게 이번 주의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오늘 같은 경우 어땠어요? 에코프로 3.8% 올라갔죠? 실적 발표는 이미 화요일 날 나왔는데 수요일 날 주가 안 빠졌고요. 오늘 올라왔어요. 그리고 에코프로 똑같아요. 에코프로 BM도 보시면은 자, 실적 발표 언제 나왔어요? 실적 발표는 지난 화요일 날 나왔는데 수요일 날 주가가 안 빠졌고요. 오늘 심지어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무려 장중에 10%가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뭘 얘기하는 거냐면 2차 전지 관련주들이 지금 현재 안 좋은 상황인 거는 맞지만 현재 주가는 그거보다 더 과도하게 떨어져 있기 때문에 이제는 악재 해소 또는 악재에 사라. 바닥권을 노리는 사람들은 이럴 때 또 사겠죠. 그래서 이번 실적 발표 나오고 나서 혹시라도 주가가 폭락이 나온다면, 투매가 나온다면 아직 저점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지만 악재가 나오는데도 더 이상 파는 사람이 없어요. 그 말인즉슨 이미 실적 나오기 전에 다 팔았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2차 전지에 대해서 손실이 지금 30%다. 이분들은 굉장히 저는 상황이 좋은 예후가 좋은 경우라고 생각을 하고 진짜 문제되는 거는 에코프로 BM의 경우 과거 50만 원 넘었을 때 거기에서 막 100만 원 간다. 이런 내용들에 이제 좀 분위기에 휩쓸려 가지고 사신 분들이 지금은 제일 답답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지금 2차 전지 분위기가 첫 번째로 좀 긍정적인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전기차 그리고 이제 자동차 시장이 중국을 위주로 이제 성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그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서 어떤 보조금 이런 것들이 많이 좀 축소가 되고 한다는 얘기들이 있어서 좀 대부분 이제 주가가 좀 다운이 되고 있기는 해요. 그런데 그런 보조금 정책 역시도 사실 완전히 폐지가 되기보다는 어느 적정선에서 조율될 거라는 얘기들이 좀 있고 그런 우려들이 이미 트럼프 대통령 당선이 되자마자 또는 유력 후보가 되자마자 이미 주가에 반영이 됐기 때문에 더 나빠질 일은 없다라고 시장에서는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현재 이 에코프로 그룹주들에 대해서 제가 보고 있는 목표가를 좀 제시를 드릴 테니까 그 구간까지는 한번 끌고 가보셨으면 좋겠고요. 일단 첫 번째로 에코프로의 경우는 지금 매물대가 한
여기 현재 6만 원 주가 있죠? 한 10만 원에서 9만 원 정도가 매물이 좀 있을 거예요. 특히 이제 10만 원 넘어가는 게 정말 힘들 수도 있거든요. 일단 현재 실적으로 저 구간을 넘어가려면은 실적이 이번 1분기 때 되게 좋게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은 지금은 흔히 말하는 기술적인 반등 이런 걸 통해서 나오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제 차트에서는 9만 원에서 10만 원 정도가 현재 도달 가능한 좀 현실적인 목표가로 제시를 드리고 싶고 이거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실제 우리나라 자동차들이 많이 팔리고 배터리 회사들이 전 세계 시장 점유율을 많이 차지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지금은 뉴스 나오는 거 보면은 작년에 우리나라 배터리 회사들의 시장 점유율이 많이 다운됐다고 얘기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9만 원, 잘 가면 10만 원까지 에코프로는 좀 상승을 바라보고 있고 지금은 손절의 의미가 별로 없어요. 지금은 오히려 손절보다는 매수 타이밍이에요. 그리고 아까 에코프로 BM도 말씀하셨죠? 에코프로 BM. 자, 이 종목의 경우는 일단 지금 20만 원대가 굉장히 큰 매물대인데 20만 원 역시 쉽게 넘어가긴 어려울 겁니다. 제 차트에서는 한 17만 원, 18만 원 정도를 1차적인 목표가로 거기 매물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딱 본전 넘어가는 순간까지는 가능할 것 같아요. 그리고 하나 더 에코프로 머티리얼이죠. 자, 이 종목도 이제 보시면은 그나마 이제 앞서 봤던 것들에 비하면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조금 가볍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이 과거 역사가 좀 짧아요. 상장한 지가 그래도 2023년도 겨울에 했기 때문에 이 말은 뭐냐면 물린 사람이 더 적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리얼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다른 그 앞서 봤던 종목들에 비해서 전 상황이 좀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제 실적 전망을 봤을 때 아까 봤던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의 경우는 올해 실적도 굉장히 불안하지만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는 지금 올해 실적이 괜찮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1분기 실적 나와봐야 아는 거지만 상대적으로 실적에 대한 어떤 여유가 좀 있다는 것도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에코프로 머티의 경우는 일단 현재 보여지는 매물대는 한 11에서 12만 원 정도로 보이지만 저는 요거는 조금 더 높게 제시를 드리고 싶고 한 14, 15만 원까지도 상승 여력은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2차 전지가 오늘 뭐 보셨겠지만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거 많이 올랐거든요. 지금 이제 바닥에서 어느 정도는 좀 단기 반등이 나올 만한 시점이니까 좀 더 저는 끌고 가보셔서 좀 좋은 가격에서 매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에코프로 그룹주들 앞으로 흐름이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을 것 같다고 전망 주셨는데요. 2차 전지에서 손실 30% 그리 최악의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정도면 꽤나 준수하다 이렇게 진단 주셨거든요. 저희가 목표가 각각 제시해 드리도록 할게요. 우선 에코프로는 9에서 10만 원 이 지점까지 봐보셨으면 좋겠고요. 에코프로 BM은 17에서 18만 원 그리고 끝으로 에코프로 머티는 14에서 15만 원 목표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점까지 오게 된다면 저희 한 번 더 찾아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다음으로 이어서 유튜브 채팅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드간님께서 보내주신 종목이고요. AMD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143달러 그리고 보유 비중 10%입니다. 저희가 목요일마다 항상 이렇게 미국 주식까지 함께 다뤄드리고 있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아마도 지난주에 채팅을 주셨었는데 그때 못 해드렸던 상담을 오늘 봐드리는 것 같아요. 드간님께서 그때 당시에 회사 망하나요? 추매 기회는 없겠죠 이렇게 주셨는데요. 우선 간밤에 0.56% 올라오면서 주가는 111.72달러에 위치해 있습니다. 최근에 사실 이 종목이 시장에서 크게 선호되는 종목은 아닌 것 같거든요. 네네. 전문가님 추가 매수 기회가 한번 올까요? 저는 지금 저점이라고 생각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오, 네. 지금 이제 최근에 미국에서 그동안 주도하던 빅테크 기업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엔비디아를 비롯해서 메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이런 것들이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현재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은 실적 발표가 하나씩 공개가 되고 나서 메타를 제외한 나머지 기업들은 정점에서 지금 점점 멀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특히 테슬라 같은 경우는 낙폭이 상당히 좀 커져 있는 상태죠. 자, 그런 상황에서 얼마 전에 인텔이 바닥에서 급등을 하게 되면서 AI 관련 또는 이제 빅테크 쪽에서는 그동안 많이 오른 종목들에 대해서 좀 부담을 느끼고 있고 상대적으로 저평가된 종목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AMD라는 종목이 지금 그동안 많이 내려왔었다가 최근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어느 정도 자리를 좀 만들어 가고 있어요. 특히 이제 이번에 실적이 나왔는데 실적 제가 봤을 때는 막 적자 회사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망한다, 상장 폐지 전혀 그쪽이랑은 무관한 회사인데 시장의 트렌드랑 약간 좀 멀어져 있는 부분들 또는 제가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는 없지만 어떤 공매도에 대한 우려들 이런 것들이 좀 작용되는 게 아닌가라고 저는 이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를 보니까 데이터 센터 쪽의 매출이 상당히 좋았어요. 그러니까 전년 대비해서 50% 이상의 성장이 있었지만 시장의 눈높이는 그거보다 훨씬 높았던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충족시키지 못한 것이 지금의 결과물이 되겠고 실적이 나온 이후에 주가 흐름을 보면은 나름 그래도 잘 버텨주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만약에 이제 이런 종목들이 잘 가기 위해서는 요즘 이제 대세가 되고 있는 뭐 딥시크라든지 아니면 또 뭐 엔비디아의 새로운 그런 쪽에 관련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좀 나오면 좋겠는데 회사에서 더 이상 호재나 이런 것들이 없다 보니 좀 실적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좀 바닥에 머물러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AMD에 대해서 저는 이제 바닥이라고 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우리 시장에 우리 증권가라든지 이런 데서는 어떻게 주가를 보고 있는지 지금 목표 주가를 대충 한번 살펴보니까 대략 지금 평균치를 계산해 봤을 때 한 140달러 이후 한 147달러 정도까지는 목표치를 제시한 곳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현재 주가는 그거보다 훨씬 못 미쳐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자님 매수하신 143달러라는 가격은 무리 없이 반등이 가능한 구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요즘에 미국의 빅테크가 좀 조정받으면서 저평가주가 올라가는 부분 이런 걸 생각해 봤을 때 지금 현재 저는 괜찮은 타이밍이라고 생각합니다. 인텔 잠깐 보여드릴게요. 인텔이 지금 미국에서 이번에 그 벤스 부통령이 미국의 그 반도체 기업, 반도체 공장 미국에서 만든 반도체로 AI 시장 이쪽에 대한 언급을 좀 하게 되면서 미국 내 공장을 가지고 있는 인텔 주가가 최근에 계속해서 잘 가고 있어요. AMD도 저는 크게 다르지 않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지금 일단 인텔이 이렇게 가고 있는 부분들 저평가주가 살아나고 있는 트렌드로 봤을 때 AMD도 저는 머지않아 좀 따라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추세적으로는 주가가 많이 좀 무너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기술적으로 인텔의 경우는 바닥을 꽤 다졌어요. 보시면 인텔은 지금 작년 8월 달부터 바닥을 한 여기 20달러 근처에서 계속 버티고 있다가 이번에 재료와 함께 올라왔잖아요. AMD의 경우는 아직은 그 단계까지 가지는 못한 걸로 좀 보여져서 제가 추측하기로는 일단 한 현재 110달러, 120달러 그 구간에서는 지금 더 빠질 상황은 아니에요. 여기서 한동안 좀 바닥을 횡보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고요. 그 이후로는 증권가에서 바라보고 있는 140, 150 그 정도까지 어렵지 않을 것 같아요. 현재 제 차트로 매물을 분석을 해보니까 매물대는 한 짧게 보면은 한 130 정도의 매물이 있지만 돌파는 어렵지 않을 것 같고 한 대략 한 160달러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쉽게 넘어가기 힘든 좀 강한 매물대가 보이는 걸로 보여져요. 그래서 장기 투자 관점에서 보신다면 저는 160달러 근처까지는 한번 가볼 수 있을 것 같다. 일단 지금 이 회사에 대한 기대치가 너무 높았기 때문에 그 눈높이나 가이던스를 낮추는 작업들이 있을 것이고 눈높이를 충분히 낮춰놨는데 실적이 그것보다 좋게 나왔다? 이게 사실 제일 베스트 시나리오예요. 그래서 최근에 목표가를 많이 낮추고 있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눈높이가 낮아질수록 다음번 실적이 나왔을 때 괴리가 줄어들 수 있고 오히려 실적이 서프라이즈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측면에서 지금 현 상황은 저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오래 가져가기 힘들다 그러면은 한 140달러 정도에서 정리하는 전략 괜찮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본다면 한 150, 160도 한번 노려볼 수 있지 않나 그렇게 좀 긍정적으로 말씀드려보겠습니다. 네, 드가님 이 종목 우리 전문가님께서 지금 타이밍 저점이다 이렇게 봐주셨거든요. 147달러까지 목표치 제시한 증권가들 리포트도 있는 것 같습니다. 매수가까지는 무리 없이 올라올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장기 투자 관점으로 길게 끌어본다면 160달러 이 윗구간은 강한 매물대 있기 때문에 부근까지 봐보셔도 좋을 것 같거든요. 장기냐 혹은 중기냐 단기냐 그 목적을 확실히 하셔서 수익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지금도 실시간 상담 받고 있습니다. 화면 하단에 번호들 보이시죠? 전화와 문자, 유튜브 채팅까지 가능하시고요. 매주 목요일은 국장에 대한 상담 그리고 미장에 대한 상담 다 가능하시니까요. 어떤 종목이든지 궁금한 종목 저희에게 보내주시길 부탁드릴게요. 이어서 다음으로 또 유튜브 채팅 하나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주셨고요. 매수가는 10.79달러 그리고 보유 비중 15.4%시네요. 저희 이성민님께서
님께서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 지난주에 보내주신 것 같은데 방송 보고 계실지 궁금하네요. 우선 현재 수익률 70%인데 팔까 더 갖고 갈까 고민입니다. 이렇게 주셨습니다. 핀테크 기업이죠. 소파이 테크놀로지스. 작년 한 해 동안 미장에서 상당히 주목을 받았던 종목이기도 한데요. 사실 수익이 70% 나셨으면 이거는 약간은 자랑이지 않나 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하지만 사람 욕심이라는 게 끝이 없고 70%의 수익을 봤으면 이제 세 자릿수 대의 수익도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하고 계실 것 같아요. 전문가님 보시기에 이 종목은 네. 더 끌어봐도 괜찮을까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지금 이제 보면은 지난 1월 27일인가요? 그때 이제 급락이 한번 나오고 나서 더 이상 회복을 못 하고 있는데, 자, 일단 이 회사의 기본적인 그 재료, 회사의 어떤 흘러가는 방향은 결국 이제 핀테크 그리고 이제 미국의 금리의 영향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의 금리가 계속해서 하향하는 기조로 갔던 게 작년 상반기까지였고 작년 하반기로 들어서면서 미국의 금리에 대한 하향 기조가 물가가 높아지면서 지금 스탑이 된 상태예요. 심지어 어제 뉴스를 보다 보니까 상반기 내에는 미국의 금리 인하가 없을 것 같다. 그런 전망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파이 입장에서는 금리가 어쨌든 높은 측이 낮은 측보다는 더 유리한 상황이라고 보기 때문에 현재 금리가 계속해서 동결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이런 영업 환경들은 저는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최근에 미국의 빅테크나 이런 것들이 휘청일 때도 잘 버티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다만 이제 이번에 실적 발표가 나오고 나서 실적이 좀 아쉬웠다는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고 그 뒤로 주가는 계속해서 하향세를 타고 있는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이 과정에서 이제 매물대가 좀 쌓여 있는 그런 모습이 좀 있어서 좀 전략을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일단 소파이가 작년에 참 많이 올랐어요. 보면은 한때 저점에서 $6 시작해가지고 지금 $18 갔으니까 상승률로 보면은 주가는 200%가 넘게 이제 올라온 상태이죠. 그리고 지금이 이제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인데 현재 구간이 어떤 갈림길이에요. 추세를 깨고 내려가느냐 아니면 딛고 다시 올라가느냐 그 갈림길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주봉 차트에서 봤을 때는 현재가에서 한 $14 정도, 한 14.5, $14 요 정도가 이제 지지 구간이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이제 완전히 무너지는 겁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폭포수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어떤 반반의 확률 정도라고 저는 생각을 하다 보니까 수익이 나신 분들의 입장에서는 이런 데서 모험을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은 여기 딛고 다시 올라가서 수익 나고 그런 거를 기대하기보다는 어느 정도 좀 챙기시는 전략들로 지금은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아까 제가 다른 종목 상담하면서 지금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이 많이 주춤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잠깐 보면은 아마존 한번 볼까요? 물론 뭐 사업하는 영역은 다르지만 아마존도 그동안 잘 나가는 기업이었잖아요. 근데 아마존 지금 주가 보시면은 정점에서 2주째 지금 하락 중이죠. 그리고 또 지금 애플도 좀 보시면은 지금 중국에서의 어떤 우려들 그런 것 때문에 이미 1월 달부터 하락이 나왔고 최근에 좀 간신히 반등을 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좀 버티다가 이게 요즘에 이제 분위기들이에요. 마이크로소프트도 나름 그동안 괜찮았었는데 볼 거예요 한번. 이 종목도 지금 3주째 하락세를 좀 타고 있거든요. 이 종목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작년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지금은 좋아도 이 주가가 많이 올라간 주식일수록 시장의 눈높이도 훨씬 높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지금은 차익 실현하고 가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정도 일부는 좀 덜어내시고 나머지만 한번 반등 여부를 보시면서 가져가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증권가의 목표치를 보니까 대략 한 증권가의 목표치와 또 현재 주가가 거의 일치하는 것 같아요. 시장에서 바라보는 증권가의 목표치는 한 $14 전후를 보고 있는데 지금 현재 주가가 딱 거기 걸쳐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시장에서 보는 그 시각과 주가가 일치한 상태, 괴리가 거의 없죠. 그럼 지금은 투자의 메리트가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주가가 그 증권가 목표치보다 훨씬 낮다. 그럼 매수 메리트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증권가 목표치보다 주가가 지금 높다? 그럼부터 공매도라든지 숏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을 텐데 지금은 그 어느 것도 없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정리 좀 하시는 의견이 드리는 정리하는 게 일부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을 드리고 있고, 여기서 이제 반등을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엄청 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현재 매물대가 어느 정도부터 걸쳐 있냐면 한 $16 중반부터 매물이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여기 이제 화살표가 찍혀 있는 구간이
바로 매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올라가더라도 16에서 한 17 정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좀 드리자면 현재 구간에서 무너지면은 갑자기 급락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비중 축소하시는 게 어떤가. 그리고 시장의 어떤 눈높이와 지금이 거의 일치하고 있다. 그리고 반등을 하더라도 16, 17달러 정도가 벽일 것 같다. 이렇게 전략 드릴 테니까 한번 계획을 잘 세워보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쉬운 실적이 발표되면서 주가가 이후로 밀려나는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이 추세를 깨고 내려올지 아니면 다시 반등할지를 결정할 정말 중요한 지점이라고 말씀 주셨는데요.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지금 수익권이시잖아요. 모험을 걸기보다는 안정적으로 챙길 수 있는 수익을 어느 정도 챙겨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만약 어느 정도는 챙겨보고 남은 물량 더 끌어보고 싶어요 하신다면 16에서 17달러 이 사이에서는 또 목표가 잡고 정리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잘 선택하셔서 수익 최대한 많이 보고 나오시길 저도 응원하고 있겠습니다. 이어서 다음으로는 문자 하나 받아보겠습니다. 테슬라 보내주셨네요. 매수가는 410.43달러, 그리고 보유 비중 30%십니다. 테슬라를 믿고 있지만 자꾸 떨어지네요. 가격 전략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주셨는데요.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최대 수혜주 하나 꼽아보자면 역시나 테슬라가 가장 먼저 나올 수밖에 없는 종목이죠. 그런데 사실 5거래 연속 쭉 밀려나다가 간밤에 반등에 성공했거든요. 아마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그렸던 그림은 이 모습이 아닐 것 같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작과 동시에 주가가 날아오르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많고 이 종목 보셨을 텐데 그 기대감에 따라오지 못하는 결과값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긴 하거든요. 전문가님, 테슬라는 앞으로 좀 어떨까요? 테슬라가 참 우리 한국인들이 많이 사랑하는 주식이죠. 네. 한국인들 비중이 정말 큰 주식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지금 주가를 보시면은 참 재밌는 상황이 뭐냐면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기 전에 항상 유세 활동할 때 그때 이제 본인이 대통령이 되면은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를 뭐 깜빵에 넣을 거다 이런 얘기를 막 하고 다녔잖아요. 그리고 테슬라 일론 머스크가 그때 이제 엄청난 거액의 후원금을 하게 되면서 정말 베스트 프렌드가 되는 상황이 있었었죠. 근데 지금 상황을 보면 주가가 완전 정반대예요. 베스트 프렌드인 테슬라의 주가는 이미 12월 달에 선반영이 다 돼서 올라갔다가 그 이후로는 실적에 대한 우려 때문에 빠지고 있는 중이고 메타의 경우는 지금 미국의 M7 기업 중에서 유일하게 신고가를 달리고 있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이 주식이라는 게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르게 그리고 생각보다 좀 빨리 움직이는 거를 이번에 좀 확인하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테슬라의 경우는 일단 이번에 실적이 부진한 것이 좀 아쉬움이 있었고 전기차 판매량에서 나오는 실적은 좀 아쉬웠고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의 실적은 굉장히 성공적인 실적이 나왔었어요. 그렇지만 우리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ESS 메가팩이 얼마나 팔리는지에 대해서는 그다지 관심은 없습니다. 이것보다는 전기차가 얼마나 많이 팔리고 새로운 그 신차에 대한 임팩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추가적으로 앞으로 나올 자율주행에 대한 것들이 얼마나 성공적으로 안착을 할지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다가 추가로 하나 더 더하자면 최근에 일론 머스크의 어떤 SNS를 통해서 이제는 과거에는 이 일론 머스크가 SNS에서 뭐 정말 뭐 시덥지 않은 얘기도 하고 농담도 하고 심지어 옛날로 과거 돌아가면은 막 일본 애니메이션 같은 것도 올리고 막 이랬거든요. 그렇지만 이제는 정부에 한 어떤 수장이 됐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으니 시장에서는 좀 매도에 대한 그런 수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최근에 테슬라가 주가가 많이 밀리게 된 이유가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실적도 실적인데 지금 일론 머스크의 돌발 행동들이 좀 우려를 사고 있다는 얘기들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보니까 그 오픈 AI의 샘 알트먼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본인이 오픈 AI 인수하겠다. 그러니까 샘 알트먼이 그렇다면은 이거 거절하고 오히려 내가 X를 인수하겠다. 이렇게 서로 이제 얘기를 하게 되면서 이게 친구끼리는 할 수 있는 얘기지만 어떤 대기업의 수장 또 정부의 관리자가 할 수 있는 얘기는 아니다라고 시장에서는 보는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이제 리스크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다시 이제 얘기를 좀 길게 했는데 테슬라에 대한 거는 정말 뭐 파고 파도 얘기가 끊이지 않는 그런 기업인 것 같아요. 일단 이번에 주가가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그 최근에 전기차들 주가가 많이 바닥에서 올라가게 되면서 같이 상승하게 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지금 살짝 그 프리마켓의 주가를 보니까 장전이 좀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테슬라는 일단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이 됐다라고 보여지고, 제가 봤을 때도 이 주봉 차트에서 이 노란색 선으로 표시되는 요 20선, 요게 되게 중요한 금액이거든요. 중요한 지지 구간인데 딱 그 구간을 잠시 이탈했을 뿐 바로 회복을 해주면서 일단 주가는 되돌려가는 과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빨리 올라가지 못하면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부딪힐 가능성이 큰데, 그 금액대가 대략 제가 볼 때는 한 400달러 전후로 좀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주가가 올라가더라도 400달러대 매물을 뚫을 수 있을까? 약간 좀 의문이 드는 그런 순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기술적인 반등, 기술적인 되돌림이 막 나오고 있는 중이고, 저도 한 400달러, 390, 또 405, 한 그 정도까지는 어렵지 않게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거를 뚫기 위해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재료가 나와야 됩니다. 다른 분야가 아닌 전기차 쪽에서의 판매 호조, 이게 분명히 확실히 나와줘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자율주행차에 대해서 지금 자율주행에서 가장 앞서 있는 기업이 현재로서는 테슬라입니다. 이번 6월 달에 공개를 한다고 하잖아요. 로보택시가 분명히 성공적으로 결과물이 나와줘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400달러의 벽을 넘기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저는 전략을 드려보자면, 지금 테슬라를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통 보시면은 장투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거든요. 근데 최근에 단타로 들어오신 분들이 마음고생을 하시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런 종목 투자하실 거라면 좀 긴 호흡으로 보시는 걸 저는 좀 추천드리고 싶고, 만약에 짧게 보고 싶다 그렇다면은 한 400달러 선에서 일부 정리하시는 전략 괜찮지 않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추가 매수 여력, 추가 매수도 지금은 솔직히 할 타이밍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미 비중이 있으시기 때문에 추가 매수를 더 권해드리는 거는 좀 조심스럽습니다. 할 수 있다면 저는 하는 것도 괜찮다고 보거든요. 그렇지만 너무 많이 담지는 마시고, 그래서 일단 저는 400달러 정도까지는 보고 있고, 시장에서 증권가에서 보는 목표치는 현재 보니까 대략 한 380 정도까지 본다는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시장보다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고, 증권가 애널리스트들의 그런 목표치를, 평균치를 내보니까 한 380 정도에서 머물러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서 가더라도 400달러 넘기기 힘들 수도 있다. 단기적으로는. 장기적으로는 넘어갈 거라고 생각해요. 장기로는 가지만 단기로 힘들 수도 있으니까 한번 길게 가져갈 것인지 아니면 어느 정도 반등하면 정리할 것인지, 그거에 따라서 전략을 한번 세워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테슬라 저점은 어느 정도 형성됐다고 말씀 주셨습니다. 다만 400달러 전후에 쌓인 이 매물대가 꽤나 두터운 상황이거든요. 이 지점을 넘기 위해서는 확실한 재료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단타 관점으로 보셨다면 이 400달러 선에서는 정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길게 본다면 400달러도 넘어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 주셨으니까요. 장기적으로 볼 건지 혹은 짧게 볼 건지 노선을 정하셔서 한번 결정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 저희 이어서 다음으로 유튜브 채팅 하나 받아보도록 할게요. 드가님이 상담 하나 더 보내주셨네요. 파트론 함께 봐볼 거고요. 매수가는 7,380원, 그리고 보유 비중 3%십니다. 이젠 상승 추세 돌릴 수 있을까요? 앞으로 전장 카메라 수요가 늘어날 것 같아서 매수했어요. 이렇게 주셨는데요. 오늘 시장에서는 1.07% 내려오면서 종가는 7,410원에 위치해 있습니다. 며칠 전이죠. 2월 10일에 7,580원까지도 봤었는데 최근 3개월 중에서는 이게 가장 고점이거든요. 전문가님, 우리 드가님 잘 들어가신 걸까요? 저랑 보는 시각이 되게 비슷하신 것 같아요. 네. 저도 오늘 이따 추천 좀 드릴 텐데, 오늘 제 종목을 자율주행차 관련주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자율주행차에 들어가는 핵심, 카메라 모듈이라든지 전장 부품, 이쪽을 저는 굉장히 좋게 지금 생각하고 있고요. 파트론의 경우 보니까 실적이 잘 나온 거에 비해서 주가는 너무 저평가가 많이 돼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요즘 이제 트렌드가 뭐냐면 실적이 잘 나오는 게 끝이 아니라 주주 환원 정책, 얼마나 주주들을 생각하는지가 이게 밸류업의 어떤 포인트가 돼가지고 시장에서 선호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파트론의 기업을 보면은 재무 상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실적을 보여드리면 이번에 2024년도 실적 굉장히 잘 나왔어요. 물론 역대 최대 실적은 아닙니다만 불경기 속에 이런 상황에서 이 정도면 잘한 거거든요. 스마트폰이랑 어떤 그 차량 전장 쪽의 매출 두 가지로 이제 가는 회사니까. 그래서 불경기 속에서 이 정도면 저는 선방했다고 봅니다. 그리고 배당은 한 2에서 3% 정도를 꾸준히 주고 있고,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선호하는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밸류업의 어떤 그런 액션들이 나왔다는 부분을 저는 실적보다 더 높게 평가를 하고 있고요. 실적은 경기 좋아지면 같이 좋아지겠죠. 그렇지만 주주 환원을 하는 기업은
한번 해본 기업이 더 하는 거고 안 한 기업이 갑자기 스타일이 바뀌기는 어려워요. CEO가 갑자기 전략을 바꾸기 전까지는. 그래서 파트로는 저는 장기적으로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에 실적은 그래도 불경기에 선방했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가는 최근에 증권가에서 목표치를 보니까 뭐 10,000원 이상도 제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바닥에서 돌리는 구간에서 잘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대신 이 종목이 테마주처럼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고 조금 무게감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투하시는 분들은 좋을 것 같은데 단타로는 그렇게 재미가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저는 잘 사셨고 바닥에서 장투 관점에서는 한 9,000원, 10,000원까지 한번 끌어보시는 거 괜찮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혹시 자율주행차 쪽에서 조금 더 빠르게 올라갈 만한 종목을 찾고 계신다면 잠시 후에 제가 추천하는 종목도 한번 참고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밸류업에 대한 액션이 나왔다는 것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표현 주셨고요. 진입가도 상당히 좋았던 것 같습니다. 다만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가볍게 움직이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봐본다면 정말 좋은 종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조금 재미가 없는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겠거든요. 장기적으로 저희가 목표가 9,000원에서 10,000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세요.